경제 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한 인물이나 국가를 처벌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이는 출입국 제한부터 자산 압류 등 다양한 형태로 실행됩니다. 경제 제재의 주된 표적은 인권 유린, 핵개발, 전쟁을 일으킨 국가와 그 지배계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87년 흑인 인종차별을 법제화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경제 제재, 핵개발을 강행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국제사회가 군사행동 없이 특정 국가를 징벌하는 방법으로 자주 쓰이는데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경제 제재,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어떤 조치들이 경제 제재에 포함되는지 설명하고 이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제재는 대상 국가의 특성과 국제법 위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규제, 자산 통제와 여행 금지 조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무역 규제는 대상 국가의 물품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 통제는 기업이 해외 투자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해외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금지는 입출국을 금지하거나 혹은 그 국적자가 다른 나라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지난 100년간 세계 경제 발전은 자유무역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국부를 증대시켰습니다. 그 대표적 예시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국제무역 네트워크에서 퇴출당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이 대표적 예시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입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맹비난하며 전례 없는 강경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공급망이 붕괴됐으며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수출길 역시 막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한 국제금융전산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며 자금 거래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간신히 국가부도를 면하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으며 해외 기업이 일제히 철수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올 한 해 최소 15% 역성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제재는 분명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답은 yes and no입니다. 먼저 경제 제재로 러시아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대러시아 무역에 의존하던 나라들 역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기 어려워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세계 각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분 뒤에 가려진 경제 제재의 진짜 목적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정권이 항상 교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민주적인 국가는 국민의 고통이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를 유혈 사태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기로 쓰지만 결국 힘은 쓰지 않을 때 가장 강한 법입니다.